의정대치 국면이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거점 국립대에서는 의대 증원 학칙 개정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충북대 학칙 개정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경찰 14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선 경찰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업무를 다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충북 도민체전이 오늘 진천군 일원에서 개막했습니다. 그동안 도민체전에서 보지 못했던 다양한 부대 행사들이 선보이면서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충북 지역 박물관과 미술관 소장품들이 음성 한독의학박물관에 모였습니다. 지난해 단양을 시작으로 음성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연합전에 기를 표현한 소장품 130여 점이 선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경찰 고위 관계자를 포함한 경찰 14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선 경찰들은 사고 당시 최선을 다해 근무했고 공문서에 기재된 일부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발생 직전인 지난해 7월 15일 오전 7시 2분과 56분, 충북경찰청 112 상황실에 미호천교가 넘치려 한다, 궁평 지하차도 통제가 필요하다는 두 차례의 신고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112 상황실은 이를 긴급 신고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관할 지역 순찰팀은 출동 지령을 받았지만 다른 지하차도로 출동해 결과적으로 도로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경찰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관련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이 재난상황실 운영계획서와 근무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했고 최고 결재권자인 김교태 전 경찰청장 등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기소된 경찰은 모두 14명으로 오늘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먼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당시 오송파출소 근무자와 상황실 직원은 매뉴얼에 따라 대응 코드를 분류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업무를 다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청장과 마경석 당시 충북청 공공안전부장도 허위 공문서 작성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일부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는지, 그리고 이게 참사로 이어지게 되는 직접적이고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의 경우 의도성을 놓고 유무죄를 다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일부 거점 국립대에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이 부결되면서 충북대 학칙 개정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라는 입장인데 물론 제도적으로는 그렇지만 지역 의료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선 충북대 학칙 개정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부산대와 제주대, 강원대 등 거점 국립대들이 잇따라 의대 정원 확대를 담은 학칙 개정안을 교무회의나 대학평의원에서 부결하거나 심의를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결정하게 돼 있고 대학은 이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고등교육법 32조는 대학의 학생 정원은 대통령령, 즉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했고 시행령은 28조에서 대학이 학칙으로 모집 단위별 입학 정원을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대학이 따라야 한다면서 의료인을 대상에 포함해 놓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의 경우 대학의 재량권이 없고 교육부 장관이 결정한 대로 대학은 사후적으로 학칙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대는 교육부가 배정해준 의대 정원 200명을 학칙에 반영하기 위해 다음 주 법제심의위원회와 고창섭 총장이 주재하는 교무회의 그리고 대학평의원회를 잇따라 열어
학칙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충북대 관계자는 다만 내년 입시 의대 모집 인원 125명은 지난달 29일 교무회의에서 이미 확정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거점대의 부결로 충북대 학칙 개정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고창섭 총장은 대학의 여건과 함께 지역사회 발행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충청북도라든가 시민단체의 주민들의 도민들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저희가 결정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전국적인 의정 대치 국면이 석 달째 이어지며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충북대 의대 정원 확대는 수년간 계속되어온 충북의 수건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정말 속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대 정원 문제가 결론이 안 나고 자꾸 뒤로 미뤄지고 이러면 우리는 계속 그 고통과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대 증원의 최대 고비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로 충북대 학칙 개정 절차가 재판부가 결론을 내겠다고 공언한 이달 중순에 맞물려 있다는 점도 변수가 될지 주목할 부분입니다. CJB 조상호입니다. 제43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충북교총이 주최하는 기념식이 오늘 청주 한국공예관 대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교직 경력 30년 이상 교원 등 교육 공로자 300여 명에게 각종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또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스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스승 존경 페스티벌이 펼쳐져 의미를 더했습니다. 충북 도민의 화합회장 충북도민체전이 오늘 진천군 일원에서 개막했습니다. 개막식 행사에서는 블랙이글스 에어쇼와 국가대표 사인회 등 그동안 도민체전에서 보지 못했던 다양한 부대 행사들이 진행돼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충북도 내 11개 시군 선수단이 대회기를 들고 차례로 입장합니다. 진천 종합운동장 트랙을 저마다 의지투합하며 돌고 특별한 경험에 선수들의 표정에는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충북 도민체육대회가 진천에서 17년 만에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30개 종목의 4,9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생활체육 선수는 물론 엘리트 선수들도 참여해 선의의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동호인과 전문가가 한데 어우러져 고장의 명예를 걸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며 구슬땀을 흘릴 예정입니다. 각 선수단을 모시는 순간부터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엄청 많이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다른 것보다 훨씬 더 환영하는 또 밝게 인사하는 모습으로 진천 도민체전은 개막전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공군 블랙이글스 팀을 초대해 화려한 에어쇼로 본격적인 대회 시작을 알렸습니다. 배드민턴 이용대와 양궁 윤미진, 축구 이윤재 등 전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인회도 진행해 도민들에게 특별함을 선사했습니다. 선수들이 불편 없고 또 선수들이 열정의 번영의 화합의 체전이 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을 뜨겁게, 충북을 새롭게라는 슬로건을 갖고 시작한 63회 충북 도민체전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계속됩니다. CJB 박원입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문화 인프라가 집중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문화 소외 지역이 발생하는 게 현실인데요. 충북의 박물관과 미술관이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소장품을 갖고 직접 찾아가는 연합전시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선시대 우리네 조상들이 신었던 다양한 신발들입니다. 충북대학교 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죽은 자를 위한 습신에는 꽃술과 문양이 곱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진천 군립 생겁한화 미술관이 소장한 강행복 작가의 목판화 나를 찾아 건네에는 불교를 미학적 원천으로 삼아온 작가의 세계관이 담겨 있습니다. 깨달음과 지혜를 찾아서 올라가는 그런 수행의 길을 조금 주제로 표현을 하신 것 같고요. 목판을 이용한 다색판화 기법으로 다양한 색상으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북 지역 21개 박물관과 미술관 소장품들이 음성 한독의학박물관에 모였습니다. 충청북도 박물관 미술관협회가 문화 소외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전시, 길을 잇다 전입니다.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그리고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학생들에게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기획 전시입니다. 지난해 단양군을 시작으로 음성군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연합전에는 기를 표현한 소장품 130여 점을 선보입니다. 또 기획전과 연계한 12개의 체험 프로그램과 의학박물관 내 상설 전시도 다채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음성 또는 충북의 그 문화의 어떤 허브, 그 플랫폼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2024 충청북도 박물관 미술관 연합전시 길을 잇다 전은 다음 달 28일까지 음성 한독의학박물관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매출 감소와 소비 패턴 변화 등으로 최근 대전의 대형마트들의 폐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사라진 곳에는 주상복합 아파트 등 부동산 개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동인구 감소로 지역 상권이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문을 연 홈플러스 서대전점이 지속되는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오는 7월 폐점을 결정했습니다. 인근에서 유일했던 대형마트가 16년 만에 사라진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동네 집 앞에 슈퍼처럼 느껴져갖고요. 하루에 몇 차례씩 들락거려요. 그래서 참 좋은데 이거 얘기 듣고 너무 속상하고 혹시 또 집값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염려들 많이 해요. 대전 지역에선 지난 2021년 홈플러스 둔산점과 탄방점이 문을 닫은 뒤 3년 동안 4개 매장이 문을 닫는 등 대형마트 잔혹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2018년 문을 닫은 롯데마트 동대전점까지 포함하면 대전 지역 대형마트는 14곳에서 9곳으로 35% 줄어들게 됐습니다. 업계 1위 이마트도 지난해 처음 469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창사 첫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등 유통업계 전반의 침체가 심각해 추가 폐점 우려도 나옵니다. 대형마트 업계는 월 2회 의무휴업 등 각종 규제와 더불어 온라인 시장 확대라는 이중고에 시달려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유통 매출 가운데 온라인 비중이 오프라인을 뛰어넘었고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편의점보다도 작아졌습니다. 이커머스 시장,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실질적으로 온라인 쪽으로 많이 시장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대형마트들이 오프라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문제는 대형마트 폐점이 해당 지역에 대한 유동인구를 감소시켜 주변 골목 상권 매출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대형마트가 사라진 부지에는 초고층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등 부동산 개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 폐점으로 오가는 사람이 줄어든 상황에서 공사기간 동안 추가적인 유동인구 감소가 불가피해 인근 지역 상권의 침체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청주교육대학교 신임 총장으로 수학교육과 한대희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서울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한 한대희 총장은 지난 2001년부터 청주교대 교수로 재직하며 정책개발원장, 과학영재교육원장, 교무처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한대희 총장은 급변하는 미래시대의 교육을 이끌어갈 혁신적 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충북농협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스승 감사 화분을 도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화분 전달은 교육에 헌신하는 교사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 농가를 돕는 차원으로 모두 259개의 화분이 도내 초등학교로 보내졌습니다. 이 밖에 충북농협은 성화동 농협본부 건물과 도내 28개 은행 점포에 스승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단양군 의회는 오늘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구 소멸 지역과 의료 취약지의 공중보건의사 확대 배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군 의회는 건의문에서 의료 취약지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필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복무기간과 처우 등의 문제로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농어촌 의료법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해 공중보건의 관련 정책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제천예술의 전당이 정식 개관을 앞두고 다음 달 2차례 시범 공연을 실시합니다. 관람권은 내일 오후 2시 홈페이지 게시와 함께 온라인에서 선착순 예매가 가능하며 현장 예매는 제천예술의 전당 매표소에서 오는 27일부터 이루어집니다. 시범 공연은 다음 달 8일 넬라 판타지아 오케스트라 공연과 다음 달 28일 지젤 발레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단양군이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소금정공원 달맞이 포차가 내일 재개장합니다. 운영 시간은 오후 6시 30분부터 11시까지로 관광 성수기에는 화요일을 제외한 주 6일, 비수기에는 금, 토, 일요일 주 3회 운영합니다. 소금정공원 달맞이 포차는 오는 9월 29일까지 이어집니다. 충주시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환경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충주시는 지난해 14억 1천여만 원을 들여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322동을 철거하고 지붕 개량 19동을 지원해 98.7%의 실적을 냈습니다. 기관 표창을 수상한 지자체는 총 3곳으로 도내에서는 충주시가 유일합니다. 충북경찰청은 체포한 피의자를 감시 소홀로 놓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음성경찰서 소속 A경찰관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감에서 경위로 한 계급 강등을 결정했습니다. A경찰관은 지난해 9월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를 놓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피의자를 석방해줬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분쯤 음성군 음성읍의 한 알루미늄 패널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공장동 일부와 기자재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9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특수 도장 설비에서 발화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1개월) 만에 열린 대통령 기자회견. 오랜만에 만남이다 보니 이런저런 평가도 많습니다. 내용을 떠나 소통의 모습만으로도 많은 것들이 누그러집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으니 좀 더 자주 만나 설명하고 비판도 듣고 필요하면 설득도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